안녕하세요.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을 진행하는 안병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을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와 소식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동체 대화마당의 주제는 다락논입니다. 다락논은 산등성이를 계단식으로 깎아서 만든 논을 말하는데요. 농지가 부족해서 한 뼘의 논이라도 더 넓히려 했던 우리 조상의 지혜와 노력이 묻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락논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방치되는 곳이 많아져서 문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방치되고 없어지고 있는 다락논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두 분을 모시고 다락논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초대 손님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topped into a church, I passed along the way. Well, I got down on my knees, and I pretend to pray. You know the preacher like the cold, he knows I'm gonna stay. 네, 오늘 두 분 초대 손님이 스튜디오에 오셨는데요. 일단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 다락논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동고동락 협동조합 이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경상남도 사회혁신 추진단에서 일을 하다가 올해 2월 달에 상주로 귀촌을 해서 3월부터 상주 번영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허남혁이라고 합니다. 네. 공교롭게 두 분 다 상주에 지금 살고 계시네요. 공교롭다기보단 네, 제가 데리고 왔죠. 아, 데리고 오셨어요? 네. 허남혁 전 주무관님을 다락논을 끝까지 책임지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 다락논 오늘 주제가 다락논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이종수 대표님 소개하실 때 경남 다락논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경남 다락논 네트워크가 어떤 곳인지 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경남 지역이 다락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그 다락논을 지역 자산화하고 이걸 좀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라져가는 다락논의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6개 시군에 8개 단체가 모여서
다락론 활성화 사업을 같이 모색하고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 시군이면 경남에 있는 중에 요 다락론 활성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 시군이 있다고. 네네. 그러면 어디가 지금? 밀양하고 산청, 남해, 함안, 통영 그리고 한 군데가 어디죠? 거제. 예, 거제 이렇게 해서 네네. 6개 시구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게 경남 다락론 네트워크가 그러면 구성된 지가 얼마나? 본격적으로 논의된 거는 아까 지금 허남혁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경남 지역의 이제 사회혁신 추진단에서 경남 다락론 활성화 사업을 모색하면서 그때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결성한 거는 이제 작년에 결성을 해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허남혁 사무국장님 지금 현재 상주 번영의 사무국장님을 하고 계신데 그 전에 이제 경남도 사회혁신 추진단에서 요 관련된 또 업무를 또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주로 하셨던 일들이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년도 봄에 우연히 밀양을 갔다가 그 밀양에서 몇몇 청년들이 이 다락론을 가지고 도시 소비자들을 회원을 이제 모집해서 이렇게 한 4번 정도 같이 체험을 하고 이렇게 쌀을 이제 수확하면 그것을 이제 보내주는 다락론 공유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을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중에 이제 제가 아는 분도 계셔가지고 좀 알게 됐는데 이거를 보면서 그리고 남해 당시에 이제 판프라 대표였던 유주왕 대표가 또 비슷한 사업을 또 비슷한 시기에 20년도 봄에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몇 군데 더 발굴을 하면 경남에 워낙 좋은 경관을 가진 다락론들이 좀 있으니까 네트워크가 될 수 있겠다 해서 20년도에 좀 찾아다녀서 저희가 5곳을 찾았었어요. 5개 시군에 5개 마을을 찾았고 그곳들을 좀 엮어가지고 21년도에 저희가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비예산 사업으로 이 5군데에서 다락론 공유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도록 도와주고 거기 이제 소비자 회원이나 이제 기업이나 단체 회원들을 좀 모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다락론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중앙 정부에도 좀 알리고 이제 시민들에게 좀 도민들에게 좀 알리기 위한 이제 행사라든지 다락론 포럼 이런 것들을 이제 21년도에 몇 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경남에서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것을 좀 전국에서도 좀 알게 되고 도민들도 좀 알게 되었고요. 그 상황에서 22년도에 제가 이제 도의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경남 다락론 지역 자원화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의 5개 마을에서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업을 뭐 한 2천에서 최대 1억까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연구 용역을 하나 진행을 했었어요. 경상남도의 다락론을 어떻게 지역 자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한국농업유산학회에 이제 의뢰해서 연구 용역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을 짧은 시간에 하셨네요. 다락론과 관련돼서. 네, 저희가 그때는 이제 사회혁신 추진단에서 일종의 이제 새로운 혁신 사업으로서 이제 발굴을 한 거고 경남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내지는 이제 버려지고 있었던 이 경남의 다락론을 좀 더 새롭게 이제 재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시민들과 함께 농촌이나 지역을 활성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요. 사실은 그렇게 좀 역점적으로 할 수 있었던 데는 중요한 선례가 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1995년부터 시민운동으로서 이런 이제 다락론을 보전하고 시민들과 함께 살려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일들이 95년도부터 일어났고 그게 지금 그럼 거의 한 20년 넘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일본 정부가 2018년이었나? 2019년이군요. 다락론 지역 활성화 법을 이제 중앙 정부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이제 또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특히 경남에 다락론들이 많이 있고 상황은 비슷하고 일본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활동들을 일본처럼 하다 보면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뭔가 좀 이런 수단들도 만들어내면서 사라져가는 굉장히 아까운 문화 역사 자원인 유산인 이 다락론을 살려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네. 지금은 도에서 아, 계획이 따로 있나요? 지금은 뭐 사혁신 추진단이 일단 해체가 됐고 그래서 이 사업은 뭐 현재 도에서는 뭐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일단 중앙 정부에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계속 씨앗을 좀 뿌려놓고 네. 있어서 뭐 예를 들면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사업을 했던 그 마을에서 그 농촌 진흥청 사업을 받아가지고 또 2년 동안 원래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또 이렇게 확대 생산되고 있는 네. 뭐 그런 효과들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최근 2년 동안 요 다락론 활성화 사업이 경남 지역에서 굉장히 좀 핫한 이슈였기도 했고, 뭐 전국적으로도 많은 또 관심도 보였죠. 그래서 보도도 굉장히 많이 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이 좀 이어지고는 있는데, 그럼 일단은 이제 다락론이 우리가 왜 다락론을 활성화시키거나 보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단순한 질문이죠. 다락론을 왜 보존하고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한지. 네, 그 농업이 가지는 어떤 공익적 기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농업, 뭐 논농사를 포함해서 이 논밭을 유지를 할 경우에 이 어떤 뭐 생태 자원의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자원의 보존이라든지 뭐 이제 그 산소의 뭐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농업이 공익적으로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일본에서 이제 조사를 하기로는 다락론은 일반 논에 비해서 그런 공익적 가치가 2배 이상 더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 이렇게 경지 정리된 논이 아니라 다락론은 이제 경지 정리되기 이전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곡선이 잘 살아 있는 특히 이제 산 등성이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형성된 논인데 그것이 뭐 적게는 뭐 100년 뭐 많게는 뭐 우리가 2000년까지도 그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동아시아 논농업 문화의 사실은 대표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유네스코라든지 그 세계 농업 그 기구 FAO에서 지정하고 있는 뭐 세계 문화유산이나 세계 농업유산으로 지금 중국이나 필리핀의 다락론들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남해 다랭이 마을, 가천 다랭이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명승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가치도 있을 뿐더러 이게 또 저도 이제 중국의 다락론을 가봤습니다만 저 윈난성에 있는데 네네. 거기 가면 특히 봄에 2월 달쯤에 이제 물을 담는 그 시기가 되면 전 세계에서 사진 작가들이나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그 아침이나 저녁에 이렇게 해가 비치는 그 모습을 찍으러 오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의 지금 그 사파 쪽에 있는 다락론들도 이 관광 자원으로서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봄에는 이렇게 물을 담고 여름에 이렇게 푸른 논, 가을에 황금논, 겨울에 눈 덮인 논. 이게 사실은 잘만 경관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다랭이 마을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곳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지금 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다락론은이야말로 일반 논보다 어떤 생물 다양성의 측면이라든지 수자원의 보존,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월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요즘에 특히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후 위기의 시대에
이 산간 그러니까 산 중턱에 이렇게 이제 그 산사태나 홍수가 이제 빈발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산간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논을 조성함으로써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토양 침식이라든지 산사태 홍수 방지에 기여하는 효과도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구가 적은 산간 지역에 이제 주로 다락론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뭐 남해나 거제, 통영 같은 이제 해양 지역 해안에 이제 가파른 네네. 이제 바닷가에도 이렇게 다락론들이 있는데 대체로 인구가 적은 지역이죠. 네. 이 평야 지역보다는 인구가 적은 산간 지역 사회에 이 다락론을 유지를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농사가 유지가 되고 또 산간 지역 사회를 또 유지하는 그런 역할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문제는 이게 다락론 특성상 뭐 이렇게 기계가 들어가서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다 보니 농촌 사회가 이제 뭐 고령화도 고령화지만 힘들어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방치되어 있는 논들이 그래서 많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뭐 경제적인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다 이런 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평야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도 가격이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뭐 농사질 사람이 없는 판에 기계로 짓는 논도 네. 마찬가지인데 더군다나 기계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이 산간 지역에 굉장히 농사짓기 어려운 네네. 그 다락론에서 쌀을 쌀을 이제 지을 때 과연 그게 생산성 뭐 이게 수익이 나오는 구조냐라고 네, 봤을 네, 때는 네. 안 되죠. 음. 안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차원의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보전한다라는 차원으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비가 많이 들면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관광객들에게 뭔가 팔 수 있는 뭐 상품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적 수익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뭐 농업 생산성 뭐 비용 차원으로 접근하면 이건 뭐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구조겠죠. 그래서 더 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공익적인 뭐 정책이나 지원들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또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근데 네. 그게 그 국가의 지원이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다락론을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이 되려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뭐랄까 인식 변화가 좀 전제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작년 22년도에 유럽의 농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는 흔히 농업과 농민의 가치가 그냥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그냥 저기 식량 생산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차원을 떠나서 농업과 농민이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그 유지하는 그런 역할자로서의 그 역할들이 굉장히 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시민들도 굉장히 그 농민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그 대우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처럼 그냥 그 농민 하면 뭐 흔히 우리 애들한테 공부 못하면 농사나 짓지라는 이런 좀 인식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국가와 나라의 자연 환경을 위해서 그걸 유지하고 그 보존하는 역할로서의 농민의 가치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게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락론 그냥 경제 우리 그냥 산업적인 그 자본주의의 경제 가치로 따지면 생산성 떨어지고 또 더구나 우리는 쌀도 남아 돌고 그럼 과연 굳이 왜 다락론에다가 우리가 벼농사를 짓고 그거를 농업으로서 유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그 농업 우리가 도시민들이 그 자연 환경과 농촌에 와서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것들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는 어쨌든 농민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다락론이 황폐화되고 거기가 그냥 버려졌을 때
우리 국토 환경이나 자연들도 많이 훼손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농촌 농민에 대한 인식도 좀 전환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적인 지원도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농업이나 농민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가치를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실제 지금 상주에서 요 다락론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상주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요 활동에 대해서 조금 소개 좀 시켜주시죠. 이제 그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어쨌든 보존하고 다락론을 보존하고 그 확장을 시키려면 아까 그 허남혁 국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게 어쨌든 경제적인 그런 그 효능도 있어야 되기 네네.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저기 쌀 생산만을 해서는 네. 그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을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논농사를 경험할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20, 30대 청년들도 논에 들어간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논 생태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또 이 다락론을 좀 브랜드화해서 이것들을 뭐 토종쌀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 쌀을 개발해서 좀 고부 가치로 좀 그 경제성을 좀 높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빵집도 하고 식당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다락론에서 생산하는 쌀을 이용해서 빵도 만들고 그다음에 좀 다양한 제품화를 함으로써 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 남해 상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남 다락론 네트워크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그 느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연대해서 네트워크 차원에서 좀 같이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되게 이게 그냥 다락론에서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네. 그 활동을 매개로 뭐 지역의 청소년, 아동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을 활용해서 또 상품도 개발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연계된 활동들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이게 비슷하게 이제 상주에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다락론 네트워크에서 뭐 밀양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런 이제 다른 지역의 또 활동들도 좀 비슷한가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밀양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이 다락론을 활용해서 또 토종쌀을 많이 개발을 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그게 농업 중심으로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고요. 그 발해협동조합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 체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다락론을 활용해서 이제 농촌 체험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또 제품화도 지금 그 쌀을 이용해서 제품화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각자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같이 좀 경남권이 그 같이 연대해서 그 사업들을 같이 좀 키워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주에서 그 다락론 농사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들이 직접 논에서 모를 심거나 네네. 뭐 추수를 하거나 이런 활동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아이들이 생각보다 좋아하더라고. 저도 사실 처음에 논을 선뜻 들어갈까, 또 뭐 거머리 없어요, 뭐 또 벌레들이 그렇죠. 있고 네, 그런 네. 걱정 때문에 아이들이 선뜻 들어갈까 했는데 막상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 모심고 하다 보니까 네. 또 진흙에 들어가서 하는 활동들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색다른 체험이다 보니까 또 다양한 생물들이 밭에서 나오지 않는 생물들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네. 또 그 탐구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네, 네. 그것들을 조사하고 또 다락농 가서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네, 거기서 또 허수아비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허수아비 만들어서 또 그 노래에다 꽂고 그런 활동들이 아이들이 전혀 그동안 해보지 맞아요. 못한 맞아요.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학교에서도 좀 색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지금 다락론을
임대해서 이렇게 저기 하시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원래 경작하시던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방치돼 있던 논들인가요? 대부분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농사하시던 분들이 이제 좀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네네. 농사를 네. 포기해서 저희한테 이제 뭐 농사를 줘보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럼 기존에 농사짓던 어르신분들도 반응이 혹시 어떠실까요? 지역 주민들 뭐 농사짓는 분들 보시면 어르신들은 이제 일단 저기 방치되지 않고 농사를 계속 유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죠.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방치돼 있는 논밭을 보는 게 뭐 그거를 내 논밭을 떠나서 그게 그냥 버려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좀 뭐랄까 힘들어하시고 좀 그 안 좋아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아이들이 논밭에 계속 와서 활동을 하는 것들이 또 어른들한테는 좋게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 다락론이 그냥 단순히 뭐 그냥 다락론을 이렇게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이 조금 활성화되는 또 매개가 되는 역할을 또 하네요. 네네, 그렇죠. 저희 이게 7월 같은 경우에도 뭐 통영의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그 체험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예약이 돼 있거든요. 통영에 있는 친구들이 네네. 상주에 와서 네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단체들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네. 체험 삼아 또 탐방 삼아 많이 내려와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많은 그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에 와서 또 경제적인 것들도 그 하고 네네. 가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 아까 허남혁 국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일본도 한번 다녀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일본은 저희보다는 다락론 보존 관련돼서는 조금 더 미리 이제 활동을 좀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일본의 사례는 조금 어떤가요? 혹시 둘러보셨을 때? 일단 네. 일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일반 개인 회원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락론 공유 이제 프로젝트라는 이름 내지는 뭐 다락론 분양 제도, 오너 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한 개인이 뭐 20평이면 20평, 30평이면 30평 정도를 이제 할당을 받고 거기에 1년에 한 4번 정도 이제 모도 같이 심고 뭐 수확도 같이 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네, 한 4번 정도는 이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쌀로 리워딩을 받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통 그게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몇십 가구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한 2,000평 정도를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 거기에 뭐 이를테면 기업이 이제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이렇게 기업 차원에서 참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지역의 대학이 학생들이나 교수들이나 해가지고 대학이 또 그렇게 또 참여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일종의 이게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활동으로서 어떤 농업을 지키고 다락론 경관도 지키고 문화유산도 지킨다라는 그런 차원의 이제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이제 활동으로서 승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 그래서 농민의 입장에서는 뭐 어떤 뭐 쌀값이 떨어지거나 이런 걸 걱정 없이 상관없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당 뭐 예를 들면 네네. 몇만 원, 몇십만 원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한 구자가 뭐 예를 들면 20평이면 뭐 이게 평당 10,000원 해서 한 2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선납을 하고 1년 동안 그렇게 같이 하고 쌀을 돌려받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사회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되고 활성화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1년부터 조금씩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방식이 네, 이제 그 방식이 이렇게 활성화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계속 좀 시도를 하고 있고, 뭐 LH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산청, 뭐 밀양의 우리 다락론 마을들하고 같이 이제 기업 차원에서 공기업 차원에서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뭐 그런 경우에 굉장히 반응들이 좋죠. 네, 좋았고, 그런 식의 이제 기업이나 또 우리 도내 대학생들이
또 이렇게 참여한다거나 이런 식의 활동들은 앞으로 계속 잘 만들어 간다라면 좋은 사례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도시민들하고 연계된 어떤 활동들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어떤 소득이나 수익이 일단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매개로 해서 이제 뭐 요즘에 얘기 많이 되는 관계 인구도 그렇죠. 좀 많이 이렇게 늘릴 수 그렇게 있고. 오는 네. 기업 이제 임직원들이나 이제 단체 그다음에 대학생들 뭐 교수들 다 관계 인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1년에 최소 4번 이상 오니까. 네. 네.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다락논 활성화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것은 일반적인 평야의 기계화된 논과 비교했을 때 이 다락논이라는 뭐 보통 한 100평에서 200평 정도가 한 필지가 될 텐데 네. 그 규모가 체험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규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거기에 예를 들면 품종도 훨씬 더 다양하게 이제 뭐 토종벼라든지 토종벼도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 구분해서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훨씬 더 체험에 용이한 그런 구조라고. 지금 상주는 몇 평 정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다락농 같은 경우에는 1,500평 정도 1,500평. 하고 있죠. 네, 네. 더 늘리실 계획이 있나요? 더 늘려야지.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뭐 그 농민이 중심이 네.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후에 과제는 이제 생산은 지역에 있는 농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네, 생산은 늘리고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그 제품화 그리고 또 안정적인 이제 그 판매처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이 지금 농사보다는 보다 안정적으로 좀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거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사 짓는 거는 이제 아이들 체험용이나 이제 토종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짓고 이외에 이제 그 지역 농민들하고 미리 계약을 해서 일정 평수는 이제 그 계약 재배 형태로 해서 그분들이 생산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판매나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쌀이나 빵이나 이제 그 제과 제품으로 이제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려운 점은 이제 이것들을 한마디로 그 지금 경제성을 확보해야 또 이 확장성이 네.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요번에 이제 그 경남 다락농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제 협업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공동 브랜드 만들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이제 저희 각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제 핵심 제품을 다락농 쌀을 활용한 이제 제과 제품하고 빵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좀 잘 성과가 나서 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판매가 되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사업화로 본격적으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이것의 경제성을 다락농 농사의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가 이제 그런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직불금을 다락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일본에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중산간 지역 직불제를 하는데 급경사 지역에 보통 이제 우리가 소위 다락논이라고 하는 그 경사지노는 더 추가적으로 직불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락논에 대한 경작에 대한 경제적 위인이 발생을 아무래도 안 하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추가적으로 더 지불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다락논 농사에 대한 경제성이 확보가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오히려 계속 더 논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렇죠. 지금 예, 계속 맞아요. 쌀 생산량을 줄이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서로 이게 배치가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경관 농업 내지는 경관 작물로서 이 쌀이라는 것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정책적으로도 풀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뭐 중앙정부 차원의 뭐 그런 정책도 있고 자치단체 수준에서라도 조금 관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례 관련된 조례를 좀 만들어서 지원의 근거들을 조금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일본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그렇게 다락론 보전 활성화 조례를 만드는 사례들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경남에서는 뭐 지리산 쪽 지역에 이제 다락론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마 대표적으로 남해가 다락론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네,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남해군이 조금 더 이 부분을 착목해서 이걸 어떻게 좀 남해만의 자원으로 좀 네. 그 다랭이 마을만이 아니라 이 남해군 전체의 어떤 자원으로서 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모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도에서 일할 때와는 달리 지금 또 여기 내려와서 이제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로 이 다락론의 이 석축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쁘기도 하고 이게 계속 그대로 어찌됐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네, 놀랍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도에 있을 때는 논으로서 이제 논으로서만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일본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지만 이것을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특정한 작물만이 아니라 이 석축이 이제 되어 있는 경관 자체, 그러니까 계단식 경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네, 네. 이 경관 자체 그리고 석축 자체를 조금 더 바라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꼭 논이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경관 작물을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석축의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이 경관을 잘 갖고 나가는 방법도 남해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 지금 논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좀 잘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다락논이라고 하니까 자꾸 네네, 논으로만 쌀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이렇게만 있는데, 연결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계단식 경관은 농업 경관은 다 있는 곳이고 그게 뭐 올리브 나무라든지 포도밭이라든지 네. 이런 식의 경관도 굉장히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심지어 유럽의 저쪽에 이제 저 스페인의 저 대서양에 있는 뭐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섬들도 몇 군데 섬들은 굉장히 계단식 경관으로 유명한데 거기 보면 논밭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를 하는 그래서 이런 계단식 경관으로 유명한 섬들이 있거든요. 네. 남해도 좀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이 논밭과 꽃과 집이 이 바다와 함께 정말 잘 어우러지는 그런 경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러게요. 이런 걸 좀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뭐 같아요. 대표적으로 다랭이 그게 마을이 이제 대표적인데 그렇죠. 네. 저는 또 저희 상주에 이제 두모 같은 경우에 예전에 두모 마을도 유채 네, 심고 유채, 메밀 고추채 심고 했을 때 그 경관도 굉장히 아름다워. 상주 음모래 비치도 사실은 좌우에 네. 그 다락론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 좌우에 네. 전망대 쪽 네네네. 그쪽도 만약에 뭐 그게 논으로 되면 제일 좋겠지만 논이 아니라 뭐 경관 작물들이 좀 심어진다든지 꽃이 심어진다든지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경관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게요. 네. 뭐 워낙 요즘에는 사진 찍는 게 대세기 때문에 더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네. 남해에 있어서는 정말 이 다락논밭이 굉장히 그 지역에 자산화할 수 있는 그 훌륭한 자원인데 그걸 이제 종합적인 좀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네네. 좀 잘 보존하면서 개발을 동시에 이뤄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좀 종합적인 플랜이 나와 주면 남해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경남 차원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경남 다락논 네트워크에서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받는 게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경남 지역에 있는 다락논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또 지역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것들을 좀 확장하면 경남 지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 역할을 할 수 그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특정 지역의 다락논을 문화유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남을 통으로 네네. 그렇게도 그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있죠.
아까 뭐 여러 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저쪽에 남면에 있는 서미정원의 사례겠죠. 네. 원래 거기 또 다락논이었어요. 아, 방치된 다락논을 그 주인이 이제 가꾼 거죠. 정원으로 가꾼 거죠. 네네. 그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유. 그 석축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이것을 그 석축이라는 기본 구조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자연적인 조화로운 경관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이제 포인트라고 보고 거기에 뭐 이를테면 이제 저 태국이나 저 베트남 쪽에도 보면은 그런 숙박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계단식 다락논 위에서 이렇게 방갈로처럼 만들어 놓은 굉장히 그러니까 거스르지 않은 거슬리지 않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방갈로 같은 네, 굉장히 네. 자연적인 소재를 네네. 가지고 네. 방갈로를 만들고 거기서 숙박을 하고 그런 다락논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숙소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뭐 고민해 볼 수도 있죠. 남해에서는 그렇죠. 충분히. 네. 저희가 저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을 자원조사를 하는데요. 실은 둘러보니까 그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논이나 밭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고령화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실은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이제 사회적 환경이 되다 보니 누구도 관심을 두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뭐 걱정만 하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다락논 활성화 프로젝트와 연계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좀 수립이 되면 농민들도 조금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저런 게 좀 필요하고 또 그런 이제 전문적인 또 역량들을 갖고 있는 분들의 네트워킹도 조금 더 활성화되면 정말 훌륭한 자원이 또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오늘 다락논 활성화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해결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좀 노력하고 좀 어떤 중요한 결과물, 네, 이 뭐죠? 이걸 읽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서. 한국의 다락논에 대해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다락논은 역사와 함께한 경작, 조상의 땀과 슬기로 이루어진 거대한 대지 미술. 논이야말로 국토의 원형질이고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각성이 일어났다. 이 유홍준 이분이 다락논을 보고 이런 평을 하신 거네요. 당시에 다랭이 마을 이제 명승 이제 지정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하셨던 말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요 다락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혹시 좀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나 뭐 이런 것도 있으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립니다. 남해 계속 살고 계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이 남해 다락논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하는 것이 남해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같이 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같은 말이기도 한데 사실 남해 같은 경우는 평야지대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락논 밭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는 남해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락논과 남해군이 좀 같이 이 핵심 좀 과제로서 다락논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이 다락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종수 대표님이 신청해주신 곡 들으면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요. 제이슨 무라지의 Back to the Earth라는 노래인데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예, 오늘 또 다락논 얘기를 했고 네. 이 제이슨 무라즈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인데
이 가수가 직접 농사를 지어요. 아, 제이슨 브라지가 이렇게 요즘 그 퍼머컬처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네네. 농업 방식으로 해서 직접 자급자족하는 농사들을 하고 있어서 또 요즘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지금 탄소 배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또 이 노래가 그 넷플릭스를 보시면 대주의 입맞춤이라는 네. 그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네, 네.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그 탄소 배출이 아닌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농법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이것들을 전 세계적인 운동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그 FM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넷플릭스에서 대주의 입맞춤을 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네네. 한번 보시면 네. 굉장히 우리 지금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또 이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무척 의미가 있는 노래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이야기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ever my head starts to hurt, before it goes from bad to feeling worse, I turn off my phone, I get down low and put my hands in the dirt. I try to stop the world from moving so fast, try to get a grip on where I'm at and simplify this dizzy life and put my feet in the grass.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work. I'm going back to the earth. The only explanation for a high rise must be that everybody wants to get high and move on up to a deluxe apartment in the sky. Well, the higher we go, the taller we grow. We lose sight of the land below, where you can have your place up in outer space. 'Cause my home is where my food is grown.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work.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the earth. All right, let's get your ass and go this bridge. We are animals. We are animals. We are wild. We are wild. It started with emotion at the bottom of the ocean. Now we're swinging from the tops of the trees. We are animals. We are animals. We are wild. We are wild. And to truly be forgiven, we must all get back to living with the land in harmony.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to work. I'm going back to the earth. Ooh, back to the earth. I'm going back. I'm going back to work. I'm going back to two more times around. Yeah. One more time around the world.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남해 FM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입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남해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이지님이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 첫 번째는 찾아가는 마을 학교입니다. 찾아가는 마을 학교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찾아 기록 보존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최종적으로 마을 비전을 결정하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마을 자원조사, 주민 워크숍, 우리마을 사용 설명서 제작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상주면 대량마을, 이동면 장전마을, 고연면 동남치마을, 북남치마을, 삼동면의 물건마을까지 총 5개 마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마을 자원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2단계 주민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마을 자원조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셨는데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네, 네, 마을에 많은 자원들이 있고 또 그런 거를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마을마다 제가 한번 보긴 봤습니다. 조사한 표를.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자원들이 있는데요. 그런 자원들을 좀 활용해서 마을의 비전 그리고 마을의 어떤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을 주민분들이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주민 워크숍이 이제 곧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사업비 문제 때문에 사실 5개 마을밖에 못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마을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두 번째는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주제의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선발이 되면 팀별 100만 원을 지원받는 주민 공모 사업입니다. 현재 9팀이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고 7월 12일 수요일부터 7월 21일 금요일까지 2팀을 더 선정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인 문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세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세 번째 소식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소식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점검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의 유기적 연계 방안 및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은 마을 탐구 생활입니다. 네. 남맞이와 남해시대 신문이 함께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1개 마을의 기사가 나갔고 곧 12번째의 마을인 남해읍 봉전마을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봉전마을을 다녀오셨나요? 네, 봉전마을 다녀왔습니다. 네, 어떻든가요? 봉전마을. 네, 봉전마을이 지난달 6월 1일에 봉전 빨래방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빨래방 운영이랑 함께 생활공구 대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봉전마을 주민뿐 아니라 다른 마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봉전마을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돼서 여러 전문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남맞이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나온 11개 마을의 이야기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남맞이 블로그로 오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을의 자랑거리나 알리고 싶은 마을 행사 또는 우리 마을을 소개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 남해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 센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연락을 하려면 몇 번으로 전화하면 네, 됩니까? 862-8638입니다. 네. 꼭 기억하셨다가 좋은 소식 저희 센터에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맞이 공동체 대화마당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아까 불러드린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방송에 함께 방송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신화가 부른 으쌰 으쌰 띄워드릴 건데요. 지희씨가 추천하신 곡인데 신화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냥 제목 보고 힘내시라고. 네, 오늘 하루도 으쌰으쌰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해 FM 남맞이의 공동체 대화마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